아버지가 방에서 나오질 않습니다. 특별히 몸이 아픈 건 아니신데 식사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뭔가 하자고 해도 아무것도 하려고 안 하시고요. 기존에 우울증이 있었는데 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 병원에 가자고 해도 싫다고 하시고 결국 아시는 간호사님 불러서 링거를 맞췄습니다. 억지로 병원에 모시고 가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사연의 내용만 보면 신체적인 질환이 딱히 없다고 하시고 과거력상 우울증이 있으셨고요. 그리고 현재 식사를 잘 안 하려고 하시고 굉장히 무기력하거나 의욕이 많이 저하된 그러신 분으로 보이거든요. 우울증이 더 심해지신 걸로 보입니다. 일단 이제 우울증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해야 어떻게 도움을 드려야 할지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우울증이 워낙 흔한 병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우울증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우울증은 상당히 복잡한 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울증은 워낙 흔해서요. 인구 대비 한 20% 정도 우울증에 걸리고 있습니다. 남성 인구의 10에서 15%, 여성 인구의 25% 정도가 평생 한 번 이상 걸린다고 하니까 주변에 4~5명 중에 1명꼴이다. 그럼 굉장히 많은 빈도겠죠. 기분이 우울하면 우울증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분도 중요한 요인입니다. 기분이 우울하거나 또는 아무런 재미가 없거나 그럴 때 이제 우울에 준한 감정 상태로 평가할 수 있고요. 이 우울한 기분에 동반해서 생각의 변화가 옵니다.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이 생기죠. 과거는 잘못 살아온 것 같고 내가 죄가 많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나에게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다 부정적이라고 느껴지는 그런 성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나한테는 나쁜 일만 생겨, 인생은 허무해, 이런 식의 생각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본인이 쓸모없는 인간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되고요. 또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생각들을 합니다. 더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거다가 아니라 더 나빠질 거다, 절망감, 이런 식으로 점점점 부정적인 생각이 늘다 보면 최종적으로는 죽는 게 차라리 낫겠구나 라는 자살사고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분과 생각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우울증은 신체에도 영향을 주는데요. 입맛이 준다, 잠을 잘 못 잔다, 성적인 욕구가 줄어든다, 몸이 쉽게 피로하다 같은 그런 신체 증상을 같이 동반을 합니다. 네, 이렇듯 우울증은 기분, 그리고 생각, 그리고 신체적인 변화가 올 수 있는 병이라고 했는데요. 이런 결과 때문에 일상의 기능상의 손상이 오게 됩니다. 학생이 공부를 못하게 되거나 주부가 살림을 못하거나 직장인이 직장 일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게 되는 등 그런 기능에 영향을 받게 되죠. 그런데 이제 우울증이라고 하는 게 또 모습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서 좀 더 어렵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말했던 건 일반적인 전형적인 모습인데요. 그런 경우 말고 어린애들의 경우는 우울증이 나타나면 학교를 안 가려고 한다든지 좀 분리불안 비슷한 모습으로 나올 수도 있고, 청소년기 애들의 경우는 아주 반항적인 행동이나 성적인 방탕함이나 이런 형태로 우울증이 나올 수도 있고요. 중년의 경우는 좀 빈둥지 증후군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나올 수도 있고, 노년기에는 인지기능 저하로 해서 치매가 의심되는 형태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우울증이 워낙 흔하다 보니까 우울증이 마음의 감기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감기라고 하는 것이 흔한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같은 것인데, 감기도 심해지면 폐 전체에 퍼져서 폐렴이 되고 일부 면역력이 떨어지는 분들은 사망에 이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울증도 가벼운 우울증부터 사망에까지 이르는 중증 우울증까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너무 가벼운 감기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가족들이 또는 주변의 지인이 우울하다고 할 때 어떻게 도와줘야 할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도우려고 하는데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야, 너 우울하고 힘들면 어디 혼자 여행이라도 한번 갔다 오는 게 어때? 근데 이런 조언이 굉장히 위험한 조언이에요. 우울증이 있는 분은 혼자 있는 것이 좀 더 외롭거나 더 우울할 수도 있고, 또 바다 같은 데 가면 그 우울감이 더 심해져서 자살사고가
증가할 수도 있거든요. 씩씩하게 용감하게 이겨내자, 마음이 굳건해야지, 약하면 안 돼, 이렇게 힘을 내자고 했던 말이 정작 듣는 우울증 환자에게는 너는 마음이 약해서 우울증에 빠진 거야 라고 질책하거나 좀 비난하는 것으로 들릴 수가 있어서 오히려 더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보통 섣불리 조언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당부합니다. 조언이나 충고는 최대한 하지 마시고, 혹시 힘든 거 있니? 나한테 얘기해도 돼. 아니면 내가 좀 옆에 있어줄까? 옆에 있어준다는 그 느낌만으로도 충분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게 가장 좋은 조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를 찾아가 보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또는 뭐 약이나 이런 걸 먹는 것에 대해서도 너무 부담스럽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한다든지 이렇게 해주면 좋겠고요. 특히 꼭 기억해야 될 거는 자살이나 죽음을 뭔가 암시하는 듯한 느낌이 있을 때, 예를 들면 뭐 그동안 고마웠어 라든지, 뭐 자기가 가진 걸 나눠준다든지, 이런 행동들이 좀 이상한 거잖아요. 뭔가 정리하는 듯한 느낌이 든다거나 이러면 위험한 신호예요. 또는 직접적으로 죽고 싶어라고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이럴 때에는 친구고 지인이고 뭐 의리 다 필요 없어요. 무조건 가족에게 알리거나 심지어는 경찰에 연락해서 이 친구 걱정스럽다고 연락하면 집으로 찾아가거든요. 환자분 스스로도 이 우울에 대해서 내가 뭐 정신이 나약해서 생기는 거다 이런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런 우울을 벗어나기 위한 일상의 노력을 할 수 있는 것은 있는데, 그건 뭘 열심히 살려는 노력이 아니고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좀 더 규칙적인 뭐 식사, 아무리 힘들어도 뭐 햇빛을 보고 좀 벤치에 앉아라도 있으려는 노력, 기본적인 일상을 하려는 노력 정도 하시는 거, 그 정도가 저는 노력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이 내가 약해 빠져서 그래 라고 자책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전문가 도움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앞서서 이제 오늘 사례 말씀드렸는데, 그 사례에서 염려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분이 우울증이 재발을 하신 분이어서 우울 경력이 과거력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버님이라고 한 거 봐서는 연세가 있으신 이제 할아버지 같은데, 자살률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우울증에서 꽤 높아요. 우울한 분이 다 자살하는 건 아니지만 자살한 분들은 대부분 우울했던 거예요. 그 중에서도 누가 자살률이 높은지를 평가를 해야 되는데, 보통은 남성이 자살률이 더 높고요. 그 다음에 나이가 많으신 분이 자살률이 높아요. 그래서 흔히 정신과에서는 할아버지가 우울하다고 하시면 빨리 입원을 권해요. 왜냐하면 갑자기 그냥 죽고 싶다는 생각하면서 술 들고 뭐 농약 들고 아무도 찾아올 수 없는 곳에 핸드폰 다 놓고 그렇게 가시거든요. 찾으면 이미 늦는 거예요. 결심하면 자살률이 굉장히 높아서 이 어르신의 경우는 저는 얼른 병원에 모시고 가는 것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